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명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가족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트라우마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나의 가족은 겉으로 상처가 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입니다. 범죄 피해는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부주의나 악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며 종종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리 예상하고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는 신체적인 손상과 더불어 다양한 심리적인 손상을 입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 즉 외상의 후유증이라 말합니다. 트라우마 후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경험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떨쳐지지 않는 경험,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지워내려 하지만 오히려 더 생각이 나고 눈 떠 있을 때 생각하는 것도 부족한지 관련된 생각들이 꿈속까지 찾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이 갑작스럽고 끔찍할수록 이런 증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는 그 어떤 사고보다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자주 드러냅니다. 원치 않는데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시간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되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이나 생각, 감각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곤 하죠. 사건 당시와 유사한 자극이 생기는 날, 그 시간들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자극과 상관없이 불시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그날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 당시에 느꼈던 촉각, 냄새, 장면들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재생되면서 당시에 느꼈던 공포감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몸은 사건이 끝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건 당시에 머물러 있는 셈인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바라지만 출구 없는 곳에 막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 이미 끝난 일이잖아. 의지가 부족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고통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일을 미루거나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폭식, 쇼핑을 하는 등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자극을 피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해 당시의 일들이 피해자의 머릿속을 지배하며 자꾸만 그날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특히나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마주하게 되면 더욱 그날로 자신을 밀어넣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최대한 그 자극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외출을 꺼리기도 합니다. 즉,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과 정신을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나 아무런 자극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애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과각성입니다. 우리는 뱀을 막대기로 착각하는 것보다
막대기를 뱀으로 착각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뇌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의미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빠르게 체제를 정비합니다. 범죄를 또 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 경보기를 한껏 가동시키는 것인데요. 때로는 경보기가 너무 과민해진 나머지 오경보를 일으킵니다. 피해자의 몸은 24시간 내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운 상태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늘 과민하며 예민한 상태로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중간에 쉽게 깨는 등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싫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타인을 비롯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을 당한 나는 나쁘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타인들은 나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나는 세상에 단 하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등의 소외감,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흥미를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행복감이나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도 하며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왜곡하여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하며 분노, 원망,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건 후 2주에서 한 달 동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2주에서 한 달이 지나면 점차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사건에 머물러 있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우리의 뇌에 강하게 남아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험은 이 정도의 시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증상들은 범죄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마음이 그 상황에 묶여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애를 쓰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날의 경험이 우리의 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좋은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뉴욕의 자유로운 밤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외국인 2명이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평소 싸움에 자신이 있던 그는 외국인 2명과 싸워볼 만하다고 여겨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대1의 싸움에서 그는 많이 맞고 이대로는 맞아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싸우거나 도망가기를 포기합니다.
다만 맞아도 아프지 않기 위해 이 상태에서 나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싸우고 질 것 같다 판단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가죠.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쳤지만 위험해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주를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얼어붙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싸워봐야 승산이 없고 도망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범죄 사건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의 몸이 한동안 이런 투쟁, 도피, 얼어붙음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투쟁 도피의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과민해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짜증과 화를 내는 등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이고 예민한 상태로 작은 것에도 자극을 받아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걱정을 많이 하며 쉽게 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 여기게 되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아질 수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이 고통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감과 함께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으며 뭔가 시도할 에너지도 없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쉽고 외부 요인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자신은 통제 가능하다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먼저 검열하곤 합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불쑥 드는 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더욱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정서를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멍하게 있거나 감정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과수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컵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치지 않겠지만 이미 반쯤 물이 찬 상태에서 물을 따르면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범죄 사건을 겪기 전 별다른 심리적인 어려움이 없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심리적 어려움은 범죄 사건이 그 불씨를 지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범죄 사건에서 생존했다 하더라도 각자가 다른 트라우마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회복의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 이전부터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던 피해자를 탓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빈 컵이었던들, 반쯤 물이 찬 컵이었던들, 잘못은 그곳에 물을 더 부은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과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회복하라고 재촉하거나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속도를 모르고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점잖게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편견 없이 함께 해달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걸음의 속도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너무 빠르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느리다고 재촉하지 마세요.
내 가족을 믿고 그 가족의 속도에 맞춰 옆에서 가만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산짐승들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팻말도 있습니다.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산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결국 독성이 강한 뱀과 맞닥뜨렸습니다. 자, 뱀과 대처 중인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정서를 느끼고 계실까요? 먼저 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겠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긴장되고 동공이 커지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뱀에게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안전감을 느끼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앞서 설명한 증상들로 인해 범죄 사건이 종료된 지금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몸이 계속 뱀과 대치 중인 혹은 뱀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지속해서 활성화되고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몸은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기분의 변화도 심해지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됩니다.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쉽게 경보가 울리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매사에 있어 긴장이 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무력감과 무기력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온전히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분들은 기억이나 집중력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조금 멍해 보이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도 잘 대답하지 못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잊을 수도 있고 묻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겐 즐거운 일을 찾는 것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이들이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기며 소외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에 누군가가 보이는 관심, 친절, 위로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껴지면서 적대적이고 까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요? 범죄 피해를 당한 내 가족은 평생 나아지지 못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위급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뱀이 사라진 게 분명한데 굳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험이 지나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되면 계속 보초를 서거나
혹은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몸이 이제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뼈가 붓고 멍이 빠지는 등 우리 몸이 회복 단계를 겪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건 후 약 48시간은 쇼크 상태라 여전히 보초를 서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대략 한 달 동안 사건으로 상실한 것에 대해 애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는 슬픔, 비통함, 우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외상 경험이 침투적으로 떠올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평가하고 내면의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외상 경험이 삶에 통합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사건의 유형이나 심각도, 피해자의 특성, 주변의 지지 자원 등에 따라 편차가 커서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통합되지 않는 경험은 지속적인 우울,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과거로 남겨둔 채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그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언제나 나선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후유증이나 영향에서 벗어났다 싶기도 했다가 어느새 다시 그때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가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동안 회복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영원히 이 고통에 갇힐 것 같은 두려움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가끔 오경보가 울리고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하지만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사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자극에 맞춰서 계속 변화합니다. 새로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던 것들을 버리고 현재의 반복되는 경험에 맞춰 모든 감각 정보들이 재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자주 보고 경험하는 채널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지에 따라, 즉 뇌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발달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경험, 거절당하는 경험, 겁에 질린 경험이 반복된다면 공포와 불안을 관리하는 기능이 발달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면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로 인해 공포, 불안, 긴장, 경계 등 과잉 경보와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와 상반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안정감 확보 및 타인과의 연결, 통제감 및 자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혼자서 하기에 역부족이라 느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